들어가기에 앞서서 비만 치료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익의 비만 치료의 세 가지 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환자가 왔을 때 비만 치료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한약을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한약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사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시키고, 그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이제 표준적 한방 비만 치료법이 있겠고요. 표준적 한방 비만 치료법의 목표는 체중을 줄이는 거랑 이제 체지방을 줄이는 건데, 비만 치료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체중을 좀 줄이다 보면은 목표 체중에 도달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뱃살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어떤 부분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허벅지 살이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만 또 빼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 비만 치료법입니다. 요거는 그야말로 이제 미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표준적 한방 비만 치료법이 이제 지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 비만 치료법은 사이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사이즈와 관련 있는 거는 지방만 관련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근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부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 복부 비만이 심해질 수도 있어서 골격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 비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진단하는 방법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부분 비만 중에서 이제 지방형을 잘 선택을 해야지 이 지방분해침의 효과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미국에서는 약침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에서는 이제 지방분해침도 쓰고 좀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침, 뭐 산삼비만 약침이라고 한방비만학회에서 나와 있는 약침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CO2를, 이산화탄소를 지방층에 넣어서 하는 이제 뭐 카복시, 뭐 저희는 기주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매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매선이라는 건 이제 약실을 피부에 주입을 해가지고 일종의 리프팅을 하는 겁니다. 줄을 넣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사이즈를 갖다 줄이는 거거든요. 그 밖에 이제 추나를 이용해서도 이제 부분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복부 비만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추나를 활용해서 부분 비만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지방분해침이나 비만 약침이나 카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형 부분 비만을 위한 방법이고, 매선은 이제 근육이 좀 이완돼서 늘어지는 분들을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추나요법을 활용한 체형 교정은 이제 골격형 부분 비만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 밖에 이제 또 다른 비만 치료법으로는 치유적 한방 비만 치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나 이제 고지혈증이 있을 때 일단 비만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치료에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비만 치료를 하면서도 동시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절식을 활용한 디톡스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디톡스 다이어트를 해보면은 이제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병 치료도 겸하면서 한방 비만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디톡스 다이어트를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강의 부분은 이 가운데 있는 부분, 미용을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송미영 원장님이 해주실 방법은 한약을 이용한 방법이고, 마지막에 3교시 때 이종화 원장님이 얘기하실 방법은 아마 비만 클리닉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디톡스 다이어트에서 아마 잠깐 언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총 6시간 동안 좀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 져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신다 그러면은 환자 보실 때 보다 이제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은 좀 더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을 이용해서 비만 환자를 볼 때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골격계 환자, 예를 들어서 어깨 통증이 있다, 목이 좀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침을 놓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뭐 담 정격을 놔서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근육을 푸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엠피스라고 아시얼요법이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목이 안 들어갈 때 보면 뭐 판상근이나 견갑거근이 많이 뭉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근육 뭉친 부분에 이제 침을 놔서 이렇게 직접 풀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만 치료에 있어서도 이제 침을 놓는데, 그 경혈에다 놓느냐 아니면 지방이 많은 부분에 놓느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좀 달라지는데, 경혈에 비만 치료와 관련된 경혈에 침을 놓게 되면 전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랑 체지방 감량. 그 논문을 찾아보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질환 개선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욕 억제 효과도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지방이 많은 부분에 침을 놔서 이제 비만증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지방 분해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요거를 이제 주된 주제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물론 앞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짚고 넘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분 비만에는 이제 지방형이 있고 근육형이 있고 골격형이 있고 부종형이 있는데, 지방 분해침이 치료할 수 있는 그 부분 비만 유형은 지방형입니다. 그래서 요 진단을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0대 그 중년 환자, 여성 환자분이 왔을 때, 복부 비만 때문에 왔을 때 보면은 이제 꼭 지방이 많아서 배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좀 덜 하셔서 복근이 늘어져 가지고 배가 밀려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지방형이랑 이제 근육형이랑 이제 같이 겸한 경우인데, 근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방 분해침만 놓게 되면 이 역시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뭐 골격형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한 그 추나요법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부종형 같은 경우는 뭐 한약을 이용해서 일단 붓기를 뺀 다음에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형은 뭐 근력 강화를 해 가지고 늘어진 부분을 잡아준다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겠고, 오늘 설명드리는 이 지방분해침은 일단 지방형 부분 비만과 관련된 치료다, 그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전신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경혈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경혈침에다가 전기자극을 했을 때 효과가 더 배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국소 비만을 위한 지방분해침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만과 관련된 경혈 자극을 하게 되면 전신적 항비만 효과가 좋아지고, 단순히 침을 놓았을 때보다는 거기다 전기 자극을 했을 때 비만 효과가 우수하다는 게 그 논문들의 그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들을 쭉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경혈침, 제가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채침, 뭐 경혈침 그 같은 맥락의 그 용어고요. 그리고 이제 경혈침에다가 이제 전기작을 했을 때를 이제 제가 채침, 전침이나 전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방 부위에 놓는 침은 이제 지방분해침인데, 지방분해침은 기본적으로 전기자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혈침, 채침, 그다음에 전기를 연결했을 때 채침, 전침, 그다음에 이제 지방분해침,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일단 구분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논문을 좀 리뷰를 해보면은 뭐 효과가 아주 훌륭합니다. 뭐 체중, 뭐 체지방,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이제 BMI로 이제 비만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중의 지질 대사도 개선시키고, 그리고 비만 환자들은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침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을 합성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그다음에 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호르몬인 렙틴, 이런 것들의 저항성을 감소시켜서 비만 호르몬과 관련된 그 작용도 나타내고요. 그리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콜레시스토킨 같은 경우도 증가하게 돼서
비만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비만학회에서 이제 2016년도에 비만과 관련된 진료 지침을 만든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치료 권고 등급 B등급을 저희가 경혈침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권고 등급은 치료 권고 등급은 A, B, C, D 네 등급이 있는데, A 등급은 모든 비만 환자한테 적용해야 될 굉장히 유익한 그런 치료 방법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권고 등급 B는 이제 일부분의 환자한테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 권고 등급 D는 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들을 분류를 했는데요. 그래도 경혈침은 어느 정도 뚜렷한 효과가 있어서 비만학회에서 그 권고 등급 B를 받은 치료 방법입니다.